UAM 산업은 어떻게 얼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또 수익은 날까요? 시장 규모는 얼만큼 될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에어로스페이스 레이더의 미래에셋 이재광 애널리스트입니다. UAM 관련해서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UAM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UAM에 쓰이는 eVTOL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UAM 산업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벌 수 있을 건지, 그래서 이익은 날 수 있을 건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회사랑 뭐 항공기 회사처럼 eVTOL 만들어서 팔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먼저 질문 제가 답하기에 앞서서 이 UAM 산업의 생태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생태계에 있어서 어디까지 관여할 건지에 따라서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예상되는 UAM의 생태계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PD님이 말씀하신 대로 eVTOL을 생산하는 거. 두 번째는 이 생산된 eVTOL을 유지 보수하는 MRO 서비스.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항공사 같은 역할을 하는 운항 서비스. 네 번째가 이착륙 설비, 버티포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제공하는 유형 인프라 사업. 마지막이 운항 시스템 같은 디지털 인프라, 무형 인프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거가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UAM 업체들의 수익은 이 생태계에 얼마나 관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현재 업체들의 이제 동향을 봤을 때는 크게 4가지 형태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시스템 프로바이더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앞서 말씀드린 5개 생태계의 모든 과정에 전부 관여하는 형태고요. 두 번째는 eVTOL을 생산하거나 또 유형 인프라 건설 같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MRO, 운항 서비스, 디지털 인프라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세 번째는 eVTOL 생산이나 유형 인프라 건설에 관여하는 하드웨어 프로바이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B2C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티켓만 판매하는 티켓 프로바이더. 이렇게 4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습니다. 현재 트렌드를 말씀드리면은 조비, 아처, 릴리움, 볼로콥터, 한화시스템 등과 같은 이 대부분의 선두업체들은 지금 시스템 프로바이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초기 산업이라는 특성상 이 앞으로 개화될 산업의 헤게모니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UAM 산업도 현재 항공 산업이나 아니면은 자동차 산업처럼 성숙화될수록 역할이 분담돼서 전문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UAM 비즈니스 모델은 PD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eVTOL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치지 않는다. 현재는 이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선두업체들 같은 경우는 향후 산업의 헤게모니를 갖기 위해서 생태계 전반에 관여하는 이 시스템 프로바이더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자체 제작한 eVTOL을 가지고 여객 운송을 통해서 돈을 버는 구조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게 현재 선두업체들이 지향하는 이 사업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뭐 여객 운송만 하는 게 아니고요. 화물 운송 시장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 여객 운송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지금 UAM 업체들이 구상 중인 이 운항 루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조비, 아처, 릴리움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스펙 합병을 통한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자료를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료 보시는 것처럼 현재 UAM 업체들이 목표로 하는 운항 루트는 크게 대도시 권역을 이렇게 묶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인 운항 거리가 약 40에서 50km 정도인데요. 이 정도 거리면 도시에서 차로 이동하면은 대략 한 60분에서 7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UAM을 이용했을 때 10분에서 15분 만에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던 우버에서 제작했던 영상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 그걸 실현시키려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보니까 벡터드 트러스트 타입 그 eVTOL은 항속거리가 250km 된다고 그랬는데 왜 40에서 50km 정도를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엄청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예. 일단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항속 거리라고 하는 개념은 이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이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전이나 충전 같은 것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그 거리를 왕복 운항하는 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현재 뭐 배터리 용량이나 충전 시스템 등을 감안했을 때 아마 현실적인 거리가 40에서 50km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향후에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현재보다 향상된다거나 또는 뭐 급속 충전 기술이 더 발전을 해서 관련 인프라가 확대되면은 이 거리는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리프트 앤 크루즈나 멀티콥터 타입의 eVTOL 경우에는 실제 운행 거리가 더 짧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 정확합니다. 이론상 250km 갈 수 있는 이비톨의 현실적인 운항거리가 40에서 50km다라고 보면은 리프트 앤 크루즈 타입은 한 20km, 그리고 멀티콥터는 한 10km 정도로 봐야겠죠. 여기에서 왜 벡터드 트러스트 타입의 이비톨이 우수한지가 드러나는데요. 사실 도시에서 10에서 20km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이동 시간,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포르쉐 컨설팅의 자료에 따르면은 10km 이내의 거리는 이비톨보다 차가 더 빠르다고 하고요. 10에서 25km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25km 이상의 거리에서 이비톨이 빠르다고 합니다. 뭐 특히 지하철이나 이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럴 것 같고요.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데 빠르지도 않다면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겠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비톨이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최소 25km 이상의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현재 배터리 기술 그리고 충전 기술을 감안했을 때 가능한 건 벡터드 트러스트 타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UAM 업체들은 얼마를 벌고 얼마를 돈을 벌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뭐 수익 추정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만 UAM 같은 경우는 아직 상업화 단계 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가정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 다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비, 아처, 릴리움 이 세 회사의 투자 설명서 자료를 통해서 제가 유출을 좀 해보면은 대략 어느 정도 목표를 갖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조비 먼저 말씀드리면은 조비 같은 경우는 이비톨의 대당 한 대당 연평균 매출액을 2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25억 정도 되겠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 대당 약 100만 달러, 한 11억 정도의 이익이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비톨 제작 비용이 130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1.3년이면은 제작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처 같은 경우도 조비랑 얼추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대당 연평균 매출액이 240만 달러, 그리고 110만 달러의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아처의 계산에 따르면은 이 UAM 서비스까지 하는 게 그냥 이비톨을 생산해서 그냥 판매하는 것보다 한 3배 이상의 이익을 창출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두업체들이 단순 이비톨 생산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 프로바이더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릴리움 같은 경우는 대당 500만 달러 연평균 매출액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조비랑 아처보다 좀 높게 잡은 이유는 아무래도 릴리움에서 지금 개발 중인 릴리움 Z 같은 경우는 7인석이기 때문에 조비랑 아처가 개발하고 있는 5인석보다 좀 더 크고 좀 더 긴 거리의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당 수익 말고 전체 수익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건 이제 이비톨 한 대당 수익 추정이고요. 전체적인 회사의 예상 수익을 한번 볼게요. 뭐 아무래도 이것도 그 대당 수익에다가 자기들이 운용하는 운용 대수를 곱해서 구한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 먼저 조비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수익 추정을 제시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가정은 한 3개 도시에서 2026년까지 영업을 한다라는 가정이고 960세대의 이비톨을 운용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연간 매출액이 약 20.5억 달러, 한 우리 돈으로 2조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수익성은 에비타 마진 기준으로 약 40%가 날 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아처를 말씀드리면 아처는 2030년까지 매우 긴 예상치를 좀 제시를 했고요. 일단 조비랑 같은 2026년의 경우를 좀 보면은
예상되는 매출액은 22.3억 달러, 그리고 에비타 마진은 29%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진은 조비보다 좀 낮게 보고 있지만 매출액은 얼추 비슷한 전망 같은데요. 운용 대수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아마 비슷한 가정일 거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2030년을 보면은 매출액이 무려 12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에비타 마진은 37%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점점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네요. 이게 배경을 보면 아마 이제 금요일 경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체 생산 비용이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수요가 점점 확대되면은 이 가동률,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이 가동률이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게 영향을 미쳐서 수익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릴리움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수익 예상을 제시를 했는데요. 먼저 이제 동일한 시기인 2026년을 보면은 매출액이 33억 달러, 그리고 에비타 마진은 21%를 제시했습니다. 예상 매출액은 셋 중에 가장 높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대당 예상 매출액이 높기 때문일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또 운용 대수는 아마 역시 비슷한 가정으로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하나 시스템도 UAM 사업 매출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2025년에 0.8조, 2030년에는 11조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처의 경우에 보면 2030년에 약 120억 달러를 제시했으니까 거의 좀 얼추 비슷한 그런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종합을 해보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좀 비슷한 가정을 가지고 예측한 거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선두업체들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6년쯤에는 연매출 한 2조 원 이상은 나올 걸로 보고 있고 20% 이상의 수익성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더 길게 보면 이제 2030년쯤에는 연매출 한 10조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수익성은 30% 이상 이렇게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저번에 기사 보니까 2040년에는 1,700조 원 이렇다고 하던데 시장 전체 규모는 얼마 정도 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UAM 시장 규모 전망에 대해서는 이게 아직 실현화가 안 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전망치가 좀 기관마다 매우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피디님이 보신 기사는 아마 모건 스탠리에서 추정한 시장 규모를 인용한 기사일 겁니다. 이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전망치인데요. 이유는 가장 높은 숫자이기 때문이고요. 근데 이 추정치가 2018년에 나온 추정치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5월 6일에 새로 업데이트된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나온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204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100조 정도 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게 2018년에 나온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가 아직도 많이 나오는데 기자님들은 좀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8년보다 이 전망치가 낮아졌다고 어떻게 보면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이게 속도가 좀 느려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레포트에는 2050년까지 이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2050년에는 9조 달러, 거의 우리 돈으로 하면 9,900조 원 정도의 시장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오늘은 이 UAM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업체들의 수익 추정, 수익성,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규모 전망 등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이 UAM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히 eVTOL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닐 거다. 그리고 현재 선두 업체들은 2030년에 약 연매출 10조 원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요. 30에서 40% 수준의 에비타 마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2040년에 1,100조 원, 2050년에는 9,900조 원을 예상하는 기관이 있을 정도로 매우 거대한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